네, 맞수 다음으로 이어지는 순서는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입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조성우 차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도 조성우 차장님에게 여러분들 포트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시면은 상담 가능하고요. 나는 전화가 번거롭다 하시는 분은 샵 2034로 문자 짧게 남겨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조성우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은 어떤 시장 얘기를 할지 주제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주도주의 순환 시대입니다. 오늘 정말 아침부터 많은 시청자분들이 지금 댓글에 네이버와 카카오 얘기를 하셨어요. 아, 예, 맞아요. 네, 어제는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가 부러졌고 최근에 뭐 돌이켜 보면은 LG화학도 그랬고 NC소프트도 그랬고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지금 돌아가면서 순환 시대를 정말 겪고 있네요. 그게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간.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따지고 반도체 페닉셀로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그 탑 10 안에 이제 들어가는 초대형주도 시장이니까 정말 주도하는 그런 종목들이 공교롭게도 최근 한 달 동안 지금 거의 뭐 이런 표현이 좀 적당할까 초토화된 좀 이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어제 카카오 네이버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초대형주들이었거든요. 시가총액 3, 4위 하는 종목인데 이 녀석들마저 이제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거고 저 역시도 좀 당황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러면서 또 이제 좀 철학적인 생각도 들죠. 역시 영원히 오르는 주식은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예전만 하더라도 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뭐 자녀에게 뭐 물려줄 만한 종목이 이제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몇 개의 기업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요즘에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주식은 자녀에게 물려주면 안 된다. 차라리 펀드 들어서 시장을 물려주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자, 일단은 카카오하고 네이버 차트 한번 보고요. 참 이거 어제 많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뭐 그러니까요. 이게 정부 뭐 규제에 뭐 수급 이슈에 여러 가지로 그렇죠.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장의 논리로만 봤을 때는 뭐 수급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뭐 이제 뭐 지주사로 전환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수급적인 어떤 변화들 이런 걸로 해석하는 시각들이 분명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보게 되면 이건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이제 이걸 좀 더 이제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플랫폼을 규제하겠다라는 그 우려에 이제 어제 카카오가 급락을 했고 네이버 역시도 급락을 했죠. 급락을 했는데 둘의 합산 시가총액이 무려 130조 원이니까 시장에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렇죠. 특히나 이제 어제 코스닥의 또 급락은 사실상 카카오 네이버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억울합니까, 여러분들. 8월에 그 힘든 장 딱 겪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반등하나 싶더니만 그죠? 그리고 만기일 앞두고 뭐 그래 뭐 관망 심리가 있는 것까지도 다 여러분들 그냥 익스큐즈 다 하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카카오 네이버가 탁 튀어나오니까 시장이 또 흘러내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답답하시고 그러셨겠어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봐야 돼요. 시장의 반향은 큰데 이제 뭐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카카오 네이버가 뭐 여기서 다시 오르냐 뭐 내리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왜 이 이슈가 시장에 좀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 포인트 한번 짚어드릴 일단 사건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제가 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보시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 같은 좀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실시간으로 보시는 우리 젊은 시청자분들은 이 머지 포인트라는 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럼 사건을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머지 포인트라는 게 저는 이게 발단이 되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한 달 전에 머지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20% 할인된 금액으로 이제 모바일 쿠폰을 구매를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서 예를 들면 편의점이라든지 어지간한 프랜차이즈라든지 심지어 패밀리 레스토랑 심지어 호텔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그 모바일 상품권을 이 머지 포인트라는 데서 팔았어요. 그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하는 그렇죠. 거네요. 예를 들면 10만 원을 20% 할인된 8만 원에 구매를 하면 포인트 10만 원이 충전이 되고 그럼 그 10만 원을 가지고 여기저기 가게 되면 그걸 이제 그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으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뭐 소비의 혁명이다 뭐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선풍적인 인기 특히 이제 젊은 분들께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3천억 정도가 팔렸어요. 불티나게 팔린 거죠. 그런데 한 달 전에 돌연 이게 서비스가 중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전자금융법 뭐 등록이나 이런 논란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 커지면서 사용자분들이 이제 머지포인트 이제 본사에 찾아가서 이제 환불해달라는 그런 소동도 있었고 또 이제 당국에 왜 이런 것들을 규제 안 하고 왜 구제해주지 않느냐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갔었고 이게 또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이제 관련된 이제 뉴스 기사가 쏟아졌고 심지어는 이제 공중파 채널 몇 개에서는 이걸 특집으로 구성해서 네. 방영까지 했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당국에서도 그동안 이제 그 모바일 플랫폼에 대해서는 뭐 이제 거기서 뭐 금융 상품도 팔고 뭐 보험도 팔고 이런 이제 모바일 상품권도 팔았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불똥이 튀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국에서도 이 사태 심각성을 인지해가지고 그동안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는 이제 일종의 어떤 금융 상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점검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카카오 네이버까지 때려버리는 나비 효과가 발생했다. 저는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일단 쟁점은 있기는 해요. 쟁점은 있긴 해요. 왜냐하면 모바일 플랫폼이나 이 핀테크 기술은 솔직히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하는데 이 법령이라는 것은 사실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업계에서는 사실 거기에 대한 좀 볼멘 소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쟁점을 이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쟁점이 이제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 전체적으로 이런 모바일 플랫폼 주식들, 이 시장에 있는 이런 주식들의 방향도 결정될 것인데, 근데 현재로서는 어떤 시장이 이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에는 맞서지 마라.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은 컸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네요. 정부의 규제 이슈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반등하기가 힘들지 않을까라고 예, 그럴 수 얘기하시는 있습니다. 분이 왜냐하면 계시네요. 이제 예를 들면 네. 정책에 웃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어제 말씀드린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 쪽에서 훈풍을 받고 등 떠미른 이제 그런 섹터라면 지금 현재 카카오 네이버는 일단 그 정책 규제에 이제 물기시는 발목을 잡히는 상황이 딱 전개가 된 거니까. 그러니까 네. 어제 워낙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뭐 우리 희망 섞인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 정책적인 리스크가 딱 불거진 상황에서 현재로서 아무런 지금 반전의 어떤 여지들이 없다라는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어떤 머지 포인트 사태의 그 나비 효과가 결국에는 우리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카카오나 네이버까지 직격해버리는 사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만 놓고 보면 이 얘기를 해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네. 저도 머지 포인트 물려 있습니다. 얼마요? 저도 뭐 한 몇십만 원 정도. 우리 PD님 지금 2만 원 못 돌려받았대요. 2만 원이요? 네. 예, 2만 원. 예. 2만 원도 소중합니다. 소중한데 네. 아무튼 그러한 것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용자 이 측면으로 봤을 때 수백억 아마 이상의 그런 어떤 돈들이 거기 이제 묶여 있는 거라 이런 상황이어서 이제 그걸 판매한 뭐 이제 소셜 마켓들도 지금 사실은 뭐 이제 뭐 도의적으로 좀 환불을 해주는 조치도 있고 어쨌건 이제 구제를 하는 그런 단계로 가고는 있는데 이제 당국에서는 네. 이제 머지 포인트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 플랫폼 자체를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예. 전체적인 뭐 기조는 알겠어요. 근데 어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하락은 너무 과도하지 않았냐 이런 시각도 그건 당연하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시총이 뭐 70조에 육박하는 이런 종목들이 네. 뭐 하루에 뭐 10%씩 빠진다는 거는 이건 사실 너무 과도한 게 맞습니다. 근데 맞는데 근데 과도할 만큼 정책 리스크가 크게 작용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다른 논리로 해석하는 시각들도 있어요. 뭐 이제 뭐 지주사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전환하는 거기 때문에 뭐 또 그 개중에는 네이버가 덜 빠진 거는 또 네이버가 상대적으로 그 이슈에선 자유롭다. 하지만 둘 다 동반해서 급락을 해버렸잖아요. 이것은 그냥 정책 리스크가 불거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의 어떤 성장 속도가 생각보다 좀 둔화될 수 있다. 왜냐하면 현행 법령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뒷걸음질을 쳐서 시키든가 아니면 법령이 빨리 좀 이제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에 맞춰서 개정되는 둘 중에 하나인데 네. 아무래도 법령 개정 속도가 느릴 거 아니에요. 법령 한번 그 개정한다는 게 이렇게 그 순식간에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으니까 아무튼 이제 어쨌건 그 이 코로나 시대의 그 언택트로서 이제 고공질주했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카카오 네이버도 고공질주했고 이 언택트 시대에서 사실은 쿠팡이 이제 뭐 50조에 상장을 하고 뭐 이제 뭐 배달의 민족이 뭐 4조 원에 팔리고
요새는 이제 모바일 플랫폼 그럴싸한 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투자하겠다고 사실 줄을 서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리고 카카오와 네이버를 뭐 예. 단타로 매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장기로 뭐 이제 네. 예를 들면 뭐 무조건 끝까지 가겠다라는 사실 그런 성격의 종목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정말 좀 어떤 뒤통수를 쳤다 뭐 이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니까. 근데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어떤 분위기에 머지 포인트라는 녀석이 찬물을 확 끼얹은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비상장 모바일 플랫폼을 이제 그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이 성장을 꿈꾸던 그런 기업들의 사실 투자가 예전에는 굉장히 좀 쉽게 됐다면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의 스톱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엔 그 여진이 상장 주식이 그러니까 대표적인 언택주주인 카카오나 네이버에도 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이제 단기간에 뭔가가 반전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인내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최근에 이 대형주들의 돌아가면서 나오는 급락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 저도 잘 네. 모르겠는데 일단 차트 한 번씩 보죠. 네. 예. 자, 삼성전자도 결국에는 최근 한 달 동안 순환을 겪은 우리나라 이 대표 종목이잖아요. 이것도 뭐 8만 원대에서 7만 2천 원대까지 단기간에 막 10% 이상 뭐 빠진 종목이 됐고, 자, SK하이닉스도 뭐 같이 빠진 녀석이고, 그리고 또 이제 LG화학도 지금 순환을 좀 겪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최근에 또 보게 되면 이제 NC소프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리고 이제 어제 카카오 네이버까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게 되면 시장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그널들이 나올 것이고 또 새로운 계절이 올 거고, 그리고 시장이 또 새로운 옷을 또 입을 가능성은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 이렇게나 격렬하게 이렇게 주도주가 이렇게 몰락을 해도 되는 것인가? 이런 사실 좀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저는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언급해드린 이런 종목들을 지금 당장 제가 어떤 전략을 들이기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게 일단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그래서 제가 이걸 뭐 사세요 파세요 하기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저마다 이제 이 종목들이 급락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근데 추적을 해보게 되면 아직 이걸 돌려 세울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아직 없는 거니까 지금 당장은 뭐 이 종목이 어떻다라고 말씀드린 것보다는 그저 잊을 종목들 그냥 갖고 계신 분들 그냥 술 한잔 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솔직히 얼마나 이게 괴로우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을 하나 예시로 좀 들어드릴게요. 이게 참 엄청난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 줄을 하나 그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줄을 그어놓으면 저는 주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보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래서 항상 이 왼쪽에서 놀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왼쪽에서.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 오른쪽에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뭔가 하고 봤더니 왼쪽에도 계실 때가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계시냐면 요때 사서 요때 팔고 요때 사서 또 요때 팔고 뭐 요때 사서 요때 팔아. 그러니까 왼쪽에 계시긴 계셨어. 근데 이게 뭐냐면 먹고 팔았는데 또 올라가서 또 사니까 또 올라서 또 그러니까 조금 먹고 팔아요. 조금 먹고 팔아.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이 어떤 종목으로 이제 각인이 되냐면 나에게는 항상 수익을 준 종목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나랑 궁합이 잘 맞아 생각하시다가 어느 순간 이제 오른쪽 파동에 잡혀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럴 리가 없는데 물 타고 항상 이걸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뭐 카카오나 이런 종목들도 사실 과거로 돌아가 보게 되면 아직 뭐 코로나 그 저점보다는 여전히 올라 있는 가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들어가신 분들은 굉장히 좀 이제 고통스러우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네. 뭐냐? 그래서 제가 많이 오른 주식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관심을 안 두는 이유가 그것이 비록 삼성전자, 뭐 카카오일지언정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그러니까 제가 좀 많이 경계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 주식은 항상 우리가 왼쪽에서 놀자 이런 거고 예를 들면 우리 종목 중에 정규 종목 하나가 이제 교촌 FMB 같은 것도 물론 이게 여기서부터 왼쪽의 시작인지 내가 모르는 오른쪽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왼쪽을 점유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닥주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오늘 댓글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사장님 말씀하신 거 너무 찔린다 그리고 내 계좌 혹시 보셨나요? 쪽집게입니다라고 댓글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잘 아는 것 같아요 차장님이. 그래서 혹시나 뭐 내 계좌 포트에 좀 문제가 있다 싶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0220-4825 전화 주시면은 차장님께서 또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벌써 인사를 드려야 네. 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또 만나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